고객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3년 FW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올해 가을 겨울 패션에는 어떤 패션 트렌드가 유행을 할지 우리가 미리 알아보자는 거죠. 그 안에서 이런 유행은 내가 일상에 적용을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쏙쏙 골라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행 트렌드, 타이입니다. 타이는 더 이상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2023년 FW 디올 패션쇼를 볼 거예요. 디올의 이번 패션쇼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점이 바로 블랙 앤 화이트를 매치하면서도 블라우스나 셔츠에 블랙 타이를 같이 매치해줬다는 점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특징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여성들이 넥타이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패션의 주 분위기를 보아하면 그 남성과 여성의 패션의 경계가 좀 없어지는, 믹스 매치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디올의 넥타이를 보면 뭔가 실크 소재로 다림질하지 않은 것 같은, 시간이 없어서 빨래통에서 꺼내가지고 어느 한 곳에 몰아뒀다가 그 상태에서 다 마르고 꺼냈을 때 구겨져 있잖아요. 저만 경험해본 거예요. 마치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 것 같은 넥타이 형태란 말이죠. 알렉산더 맥퀸에서도 이 타이 패션이 훨씬 더 두드러졌습니다. 거의 등장하는 초반부터 타이를 아예 하고 나옵니다. 어깨가 상당히 강렬하죠. 그 안에 셔츠를 매치하고 넥타이를 매줬어요. 역시나 코트에서도 어깨가 아주 강렬합니다. 거기에 셔츠 안에 레더로 타이를 매치했고, 셔츠를 입고 비스티에로 레이어드를 해준 다음에 거기에 또 타이를 안으로 넣어줬어요. 트렌치 코트를 입고 레드 가방을 들어줬는데 안에 셔츠에 또 타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재의 가죽 글러브를 껴줬어요. 스트라이프 무늬의 자켓에 또 넥타이를 해줬고, 역시나 비스티에를 매치하고 그 안쪽으로 타이를 넣어줬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롱 코트에 안에 또 넥타이를 매치를 해줬고요. 발렌티노의 FW를 보고 처음 등장하는 룩부터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이거 타이 디자인 스물스물 나오겠다, 분위기가 딱 나오죠. 뭔가 핫팬츠에 셔츠에 타이를 매치하고 오버핏에 깃털이 달려있는 롱 코트 매치한 것도 너무나 멋있고요. 상당히 아방가르드한 느낌의 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엽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성인 여성이지만 남자 아이들이 특별한 날 입은 옷을 입은 것 같은 영한 느낌도 느껴졌다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발렌티노는 다른 액세서리나 가방보다는 패션으로 성공을 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의류들을 저는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냥 거의 모든 룩에 타이를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트 타이도 있어요. 셔츠를 아예 맥시 드레스처럼 연출을 하고 거기에 타이를 하고 있는 이 장면 너무나 인상적이네요. 고정관념을 깼는데 거기서 멋스러움이 너무나 느껴지는 요소들, 이런 걸 보면은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발렌티노의 이번 FW 패션쇼 정말 인상적으로 봤고요. 발렌티노 매장에 더 자주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오피스 룩. 2023년 FW 패션 트렌드를 딱 하나만 골라봐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오피스 룩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강력하게 떠올랐던 이지웨어의 입지는 줄어들고 포멀한 착장 앤드 셋업들이 런웨이에 가득 올랐습니다. 더 로우라는 브랜드는 포멀한 착장, 매니시한 자켓들, 어깨 쉐입도 딱 떨어진다기보다는 약간은 오버핏이면서도 정핏의 느낌을 가지고 가는, 평소에 입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쉐입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피스 룩에 어울리는 편안한 핏감, 군더더기가 없는 라인들이 또 특징이고, 곡선 형태보다는 좀 직선적인 느낌이 강한 브랜드예요. 가방들, 슈즈들도 되게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패션에 대해서 안다 이러신 분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룩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브랜드입니다. 오피스로 가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알렉산더 맥퀸입니다. 포멀하고 라인이 살아있는 디자인 하면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알렉산더 맥퀸인데요. 아방가르드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절대 평범하진 않습니다.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디자이너 자체가 완전히 틀을 깨고 패션계의 악동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해골 모티브를 상당히 잘 활용하는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강렬한 느낌이 있고 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느낌
느낌이 있는데 알렉산더 맥퀸의 의류들을 가장 즐겨 입으시는 대표적인 기업가이자 셀럽이죠. 바로 신라호텔 이부진님이 또 즐겨 입으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카리스마 있는 여성의 포멀룩 하면 알렉산더 맥퀸이 독보적이다. 어깨부터 너무나 나는 직책이 있고 뭔가 좀 강인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의 말을 거역한다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에너지를 뿜뿜하는 디자인. 정말 예전에 이 파워 숄더가 되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파워 숄더가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유행은 돌고 돈다. 원피스를 디자인을 해도 여성의 카리스마,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파워 뭐예요? 파워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파워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파워보다 더 강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다. 그러면서도 허리 라인은 딱 잡혀 있어요. 양가적인 에너지가 공존하고 있다. 오피스 룩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펜디입니다. 펜디는 주로 정갈하면서 절제되어 있는 라인들 그리고 컷 아웃된 니트로 드레쉬하면서도 포멀한 일상에서도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오피스 룩으로 손색이 없게 디자인되어 나왔습니다. 직선적인 듯 하면서도 흐르는 듯한 여린 실루엣까지 느껴져요. 지난번에 펜디 매장 가서 이 팬츠 입어봤잖아요. 사이즈가 저의 정 사이즈보다 한 치수 작은 걸 입어봤어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골반 부분이 껴 있었는데 정피스로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팬츠 위에 스커트가 덧대어져 있는데 요거는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입은 조끼를 봐주세요. 베스트 조끼가 있고 앞에 날개처럼 조끼가 하나 더 있어요. 조끼의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문이 열려서 바람에 따라 이렇게 나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입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디자인이다. 예술성으로 우리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 룩으로 너무나 적절하고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와 있죠. 세 번째 유행 트렌드 시스루입니다. 여리여리하면서 부드러운 느낌, 바람에 하늘하늘하게 흔들리는 꽃잎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시스루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레이어드를 해서 입어야 된다는 점이잖아요. 컬러들로 조합을 할 수도 있고 옷감의 느낌에서 오는 투명한 느낌을 또 배가시켜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고 아예 시스루와 시스루를 겹쳐서 겹침의 미학 미우미우 패션쇼입니다. 미우미우의 시스루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랑스럽다. 원피스부터 스커트까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스루 패션을 선보였어요. 근데 이대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걸을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매장에 출시가 될 때는 모두들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내서 출시가 되거나 레이어드를 많이 해서 입을 듯 합니다. 컬러도 너무나 예쁜 컬러들로 잘 코디가 되어 있어서 이대로 입는 것이 가장 예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다음 시스루 패션의 두각을 나타낸 브랜드 구찌입니다. 이 레드 시스루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구찌 FW 패션쇼에서 가장 탐났던 시스루 패션은 바로 이 패션입니다. 아주 작은 꽃들이 수가 놓아져 있는 이 룩 너무나 탐이 나고 이 룩을 아이유님이 구찌 경복궁 패션쇼에서 입었던 착장이거든요. 진짜 그때 아이유님 입으신 거 보고 너무 예뻐서 제가 꼭 개인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치솟았던 착장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제가 이 룩을 입었다. 저는 무조건 100% 이건 나의 옷이다. 확신을 합니다. 이런 시스루까지 나왔어요. 안에 뭐 슬립 같은 거 한번 입어줘야 될 것 같고 컬러 타이즈 위에 시스루 스커트를 또 입어줬습니다. 이거 아이유님이 입었던 그 스커트 아니에요? 아이유님도 안에 뭔가 슬립 같은 걸로 비치지 않게 장치를 해두시고 입으신 것 같아요. 그죠? 구찌에서 시스루는 조금 더 과감해요. 펜디에서도 시스루가 나왔어요. 블럭 형태로 중요한 곳은 가려주고 나머지는 레이스로 약간의 시스루 그리고 니트 소재도 시스루로 선보였습니다. 짧은 밈으로 바비코어 룩. 바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뭔가 바비코어 룩이 갑자기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바비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고 로비가 바비코어 룩을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긴 했잖아요. 그래서 몸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비코어 룩을 입어주면 나의 장점을 훨씬 더 부각시켜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유행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은 그런 심리와 같은 심리 선상인 거죠. 어쨌든 예쁘다. 네 번째
번째 유행 트렌드, 리본 디테일. 그 리본 패션 유행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 로션은 아방가르드하고 전위적인 느낌이 드는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로맨틱하고 낭만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평범하지 않은데 강렬한 로맨틱함을 좀 추구해서 언밸런스함 안에서 오는 기괴함도 표현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구하는 바와 보여주는 이미지가 양쪽 끝에 있는 브랜드가 알렉산더 맥퀸이랑 시몬 로션인 것 같아요. 다음 브랜드 샌디리앙입니다. 소녀스러우면서도 편안한 오버룩으로 표현된 샌디리앙의 FW 쇼를 보면 모든 룩에 리본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스커트부터 미디스커트까지 얇은 리본, 큰 리본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브랜드, 수잔 팡! 저는 이 쇼를 보면서 약간 오퍼나지 비밀의 계단 같은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소녀가 떠오를 만큼 사랑스러움과 기괴함을 조합한 쇼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사랑스러움이 극에 달하면 이렇게 무서워지기도 한다. 그 또한 이 브랜드의 매력이다. 여섯 번째 트렌드, 깃털. 자, 돌체앤가바나에 등장한 화려한 새가 떠오르는 깃털 코트를 봐주세요.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원피스에 깃털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샤넬에서도 깃털 장식이 블랙 앤 화이트 콤비로 나와 있고요. 로에베에서는 아예 정말 큰 깃털의 느낌이에요. 사조의 깃털 같은 패션을 또 선보였어요. 저는 이 깃털 의류들을 보면서 어떤 장면들이 떠올랐냐면 고전, 그 궁전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유럽에 머리에 막 이렇게 깃털 이런 거 귀부인들이 장식하고 레이스와 깃털 이렇게 두 가지가 약간 우아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은데 뭔가 고전적인 느낌이 조금 느껴졌어요. 일곱 번째 트렌드, 빅백입니다. 로에베 가방을 보세요, 여러분.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빅백으로 쇼를 장식을 했는데 2023년 FW 트렌드 정도로만 참고를 하고 뭔가 일상에서 이 정도 가방 크기는 적용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빅백이 가방의 유행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다! 선언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에서 뭔가 사용 가능한 정도의 크기는 로에베의 이 가방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샤넬의 투투백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미우미우에서도 빅백이 나왔어요. 현실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 믹스매치하기도 되게 쉬운 디자인이죠. 이렇게 크로스바디로 연결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레이어드 많이 해서 이렇게 모델들이 입고 나온 모습을 보니까 이건 일상에서 적용하기에 아주 쉬운 트렌드이다. 자, 에르메스 봐야죠? 에르메스에서도 남녀 상관없이 들기 좋은 고급스러운 보스턴 백을 선보였어요. 남자가 들어도 멋있고 여자가 들어도 멋있고 저는 에르메스 패션 너무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에르메스가 추구하는 장인 정신 또한 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에르메스를 보면 되게 애정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버버리에서도 빅백이 나와 있고요. 백팩 같은 느낌의 빅백들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버버리에서는 캔버스, 에나멜, 가죽 등과 같이 다양한 소재로 숄더백의 빅사이즈 버전이 보였습니다. 파코라반 여러분 아시나요? 파코라반이라는 브랜드도 정말 예쁘거든요. 이 파코라반에서도 빅백을 선보였습니다. 여덟 번째 트렌드 강세, 토드백. 자, 여태까지 우리는 크로스바디로 멜 수 있는 작은 미니 사이즈 백들이 사실상 가장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가방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었고 그때 보니까 예상외로 이제 완전히 토드백의 유행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토드백 스몰 사이즈 아니면 미디엄 사이즈를 드시고 크로스바디로 마이크로 사이즈 백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가방 2개씩 들고 다니신다. 토즈, 보테가 베네타, 페라가모, 셀린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이죠. 브랜드 고유의 까나줄 퀼트 스티치로 완성한 골드참 디테일의 탑 핸들백입니다. 미우미우에서도 이렇게 토드백이 나왔잖아요. 가방의 흐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고 있다. 아홉 번째 트렌드, 하이 주얼리입니다. 자, 각 브랜드에서 하이 주얼리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샤넬은 우리가 넘버 5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숫자 5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하이 주얼리를 디자인해서 멋들어지게 선보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샤넬 하이 주얼리들 너무나 탐나서 제 위시리스트에 항상 올려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또 놓칠 수 없는 게 디올의 하이 주얼리들 진짜 끝장납니다. 끝장난다는 이런 표현 해도 되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표현을 할 만큼 진짜 너무나 고귀하고 진귀한 느낌까지 나는 하이 주얼리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디올이에요. 그냥 루브르 박물관에 조세핀 그 왕비가 했던 그 시대 왕족들의 하이 주얼리들을 전시를 해놨거든요. 거의 그 퀄리티보다 저는 대단히 고퀄리티의 제품들이 디올에서 출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디올이 하이 주얼리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 LVMH가 루이비통으로 시작을 했는데 티파니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루이비통의 하이 주얼리 퀄리티가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졌는데요.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볼게요. 브랜드들마다 이런 하이 주얼리들 갑자기 집중을 하고 있다. 뭔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 거겠죠? 10번째 트렌드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디올, 발렌티노, 알렉산더 맥퀸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근데 블랙 앤 화이트를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유행이 갑자기 이상한 게 확 들어오고 갑자기 변하고 그 반대 성향의 유행이 또 유행을 하고 이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번 트렌드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전의 트렌드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트렌드 안으로 흡수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트렌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브랜드, 패션 스타일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머릿속에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하다. 누님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 이유라트